안녕하세요. 소울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가계부 쓰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. 오늘은 내가 쓴 가계부를 이용하여 소비를 줄이는 방법 3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. 이건 제가 가계부를 쓴 첫 달에 실행했던 3가지인데요. 가계부 초보들은 딱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소비를 확 줄일 수 있답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, 고정 지출을 보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. 저는 정기적으로 내는 모든 지출을 고정 지출이라고 하는데요. 말 그대로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알아보기 위함이에요. 고정 지출이 한 달에 얼만큼 나가는지 알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지 현실적으로 알 수 있죠. 저도 그랬지만 생각보다 고정 지출이 커서 처음에는 놀라실 거예요. 고정 지출은 정기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돈이라 혹시 계속 내왔기 때문에 또는 자동이체라서 당연하게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답니다. 저의 경우 고정 지출이 대출이자, 전기세, 가스비, 물세, 핸드폰, 인터넷, 헬스장, 각종 보험 등이 있는데요. 계산해보니 고정 지출만 해도 제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. 식비와 기타 생활비를 포함하지 않은 그냥 고정 지출임에도 불구하고요. 우선 가장 처음으로 생각해 본 것이 헬스장이에요. 헬스장은 건강을 위해 내는 돈이라 생각하고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었는데 헬스장 다니는 대신 대체로 운동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. 한 달에 60불이니 한국 돈으로 5만 원 돈인데 10만 원이 안 되는 큰 돈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만 원, 2만 원이 모여 큰 지출이 되기에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. 당시 실제로 매일 다니고 있고 운동 효과가 좋아서 지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여 바꾸지 않았지만 구독자분들 중에 헬스장에 가지 않고 돈만 기부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취소하세요. 저는 코로나 이후에 헬스장 가는 게 부담스러워 현재는 멤버십을 취소해둔 상태입니다. 핸드폰은 당시 한 번 사용한 요금제를 계속 사용해온 터라 좀 더 저렴한 요금제가 있는지 통신사를 방문하였고 가족과 함께 한 통신사로 묶어서 한 사람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. 조금 더 저렴한 요금제를 찾고 있다고 말만 했는데 그 자리에서 30불이나 매달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. 그 외에 인터넷 사용료도 더 저렴한 요금제가 있는지 알아보았고 매달 내고 있는 리디북스, 넷플릭스, 다시보기 TV 등 모든 지출이 꼭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. 지금까지 내가 내왔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하는 거는 없습니다. 고정 지출도 꼼꼼히 살펴보세요. 두 번째, 내가 필요 이상으로 지출하고 있는 카테고리를 세분화시켜 주 단위로 계산해 봅니다. 형광펜 가계부를 쓰다 보면 각 색깔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분에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는데요. 예를 들어 여자분들의 경우 특히 쇼핑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되어요. 옷, 화장품, 액세서리 등 지나가면서 여기서 하나, 저기서 하나, 세일해서 또 하나, 여기 한두 군데가 아니죠. 저의 경우는 20대를 지나 30대에 들어서면서 옷과 화장품 쇼핑에 대한 욕심은 많이 버렸는데 일하면서 집 밖에서 사 먹는 음식들이 낭비로 해당되는 지출의 제일 큰 부분이었어요. 그래서 가장 문제인 외식 부분을 카테고리별로 나눠봅니다. 저의 경우 일하면서 사 먹는 점심, 퇴근 후 저녁, 커피, 밀크티, 주스, 간식 등으로 나누었어요. 그 후 각 카테고리 지출을 주 단위로 더해 계산해보고 또 이걸 한 달로 계산을 해보았는데요. 큰 뭉텅이 돈이 그냥 먹는 거로만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. 일주일에 한 번 장을 보면 약 100불어치로 일주일 저녁을 해먹을 수 있는데 저녁에 한 번 좋은 곳에 가서 밥을 먹으면 한 끼에 100불이 훅 나간다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꽤 충격적이었어요. 점심 비용도 마찬가지였어요. 기본 점심값을 점심과 커피 한 잔 20불로 계산했을 때 약 400불 정도가 나가고 있었어요. 400불이면 한 달치 장을 볼 수 있는 금액인데 말이에요. 먹는데 돈 쓰고 살도 찌고 있었으니 외식 부분의 지출을 줄이기로 결심하게 되었답니다. 세 번째, 매달 마지막 주 가계부를 보면서 계산할 부분을 크게 써봅니다. 가계부에 내 지출을 매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
돈을 모으기 위해 가계부를 시작하시는 거라면 그 기록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지출을 줄여나갈지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? 매달 마지막 주에는 이번 달 가계부를 보면서 3가지 정도 개선할 부분을 크게 씁니다. 그리고 다음 달 가계부와 함께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매일 읽어보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저의 첫 가계부에 개선해야 하는 3가지는 바로 불필요한 외식 배달을 줄이고 집에서 요리하기, 혼자 마시는 커피, 주스, 밀크티는 주 1회, 점심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기,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. 외식을 많이 하다 보니 음식을 자극적으로 먹는 것뿐 아니라 늘 평소 양보다 과식을 하게 되어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집에서 더 많이 요리하기로 했어요. 불필요한 외식이라는 건 친구들이나 지인 만남을 위한 식사가 아닌 그냥 귀찮고 피곤해서 사 먹는 음식을 말하는 건데요. 집에서 요리를 하면서 실제로 군살도 빠지고 소화도 훨씬 잘 되는 결과를 보았습니다. 그리고 저녁에 요리를 할 때 항상 양을 넉넉하게 만들어 다음날 점심 도시락으로 싸가기도 했고요. 한번 요리하여 2끼 먹는 작전입니다. 혼자 입이 심심해서 마셨던 커피, 주스, 밀크티와 같은 단 음료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와 만남을 위한 시간이 아니면 주 1회로 지정했어요. 워낙 무언가를 사 마시는 게 습관이어서 쉽지는 않았지만 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성공했답니다. 이건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. 사실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처음 6달 정도의 가계부 성공으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. 가계부에 적힌 나의 소비 습관을 보면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오갔답니다. 내가 이렇게 생각 없었다는 게 화도 나고, 그동안 이 많은 돈들을 낭비했다는 사실에 후회도 하고, 내가 돈 관리에 실패한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하고, 열심히 벌어봤자 저축으로 남는 게 없다는 생각에 우울하기도 했어요. 가계부를 쓴 첫 달은 희망보다는 솔직히 부정적인 감정이 더 컸어요. 지금 떠올려보지만 이런 감정이 드는 건 당연하고 잘하고 있다는 뜻이니 좌절하지 마세요. 그 감정을 다 겪은 저는 현재 내 손에 들어오는 돈 관리에 대해 자신감이 생겼고 이전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소비를 하고 있어요. 저도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 형광펜 가계부로 빠른 시간에 돈도 모으고 계획했던 집 구매도 이루었고 돈은 통장을 스칠 뿐이라는 우울함이 아닌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삶에 큰 안정감을 느끼고 있답니다. 그리고 이 안정감은 모든 게 불안정했던 코로나 시기에 멘탈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. 제 인생을 바꾼 형광펜 가계부로 여러분의 인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길 기대해 봅니다. 가계부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집니다. 그럼 안녕!